한 세대가 선택한 자유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겠다는 선택, 비혼입니다. 그런데 2024년 한 해 동안 3,924명이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루 평균 10명이 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50대와 60대 남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 당당하게 비혼을 선언했던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문제는 결혼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안전장치 없이 맞이한 노후가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비혼이라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2025년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고독사로 발견된 사람이 3,924명입니다. 2023년보다 7%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루로 나누면 매일 10명 이상이 아무도 모르게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발견되기까지 며칠, 길게는 몇 주가 걸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독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 노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독사 중 60대가 32%로 가장 많고 50대가 30%로 그 뒤를 잇습니다. 40대도 13%나 됩니다. 젊다고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혼자라는 것,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0년 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2010년대 중반, 비혼 선언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번졌습니다.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많은 2030 세대가 독립적인 삶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진보적이고 멋진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결혼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혼이라는 선택 뒤에 따라오는 현실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살겠다는 결심은 확고했지만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죠. 마치 여행을 떠나면서 지도도 없이 출발한 것과 같았습니다. 목적지는 정했지만 가는 길은 생각하지 않은 셈입니다. 고독사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악화, 그리고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가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수입이 끊기고, 수입이 끊기면 주거가 불안정해지며, 주거가 불안정해지면 건강관리도 어려워집니다.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문제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는 가족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연로해지고 형제 자매와는 각자의 삶으로 멀어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손을 내밀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혼 생활의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3,924명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경제적 안전장치 없는 자유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비혼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선택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0년 전 비혼을 선언했던 2030 세대는 지금 3040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당시에는 YOLO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영어로 You should only live once의 줄임말인데 인생은 한 번뿐이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는 뜻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것을 먹고 취미에 투자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저축은 생각보다 적고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 주거비 상승이 치명적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주거비 부담이 훨씬 큽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도 되지 않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원룸 월세가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가 집값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1인 가구의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비효율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주거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비도 함께 장을 보면 절약됩니다. 대용량 식재료를 사서 나눠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은 이 모든 비용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1인분의 비효율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드는 구조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후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가 넘습니다. 이것은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입니다. 평균의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빈곤율은 더 심각합니다. 70%가 넘습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혼자 사는 사람이 노년에 가난해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지출 구조가 다르고 위기 상황에 기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려해 보였던 싱글 라이프의 이면에는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여행 사진과 맛집 인증샷 뒤에는 텅 빈 통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비혼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비를 즐기면서도 미래를 준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납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 의료비가 발생하고 일을 쉬어야 하면 수입이 끊깁니다. 가족이 있다면 서로 도울 수 있지만 비혼자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계속 쌓이는데 도움을 요청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화려했던 싱글 라이프가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일까요? 이미 20년 전에 같은 길을 걸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20년 전 일본에서 마케이누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패배한 개라는 뜻입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잔인한 표현이었습니다. 비혼 여성들은 사회적 낙오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것이 본인의 잘못이라는 시선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마케이누 현상을 개인의 선택 문제로 해석했습니다. 여성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결혼을 못한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 버블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버블 경제란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거품이 꺼지듯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렸습니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지니 결혼은 자연스럽게 미뤄졌습니다.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국도 지금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내 집 마련이 꿈처럼 멀어졌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조건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일본의 비혼 세대가 노년에 무너진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불행해진 게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이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순환을 말합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축은 부족했고 연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결국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37%가 넘습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평균의 3배에 가깝습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늙어서도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고 수입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요? 이런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는 경고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혼 생활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에서 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변동성 리스크 관리입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변동성 리스크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위험을 말합니다. 갑자기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큰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버티느냐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가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이 실직하면 다른 사람의 수입으로 버팁니다. 위기 상황에서 서로가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리스크 분산이라고 합니다. 위험을 나눠서 줄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다릅니다. 혼자 아프면 일을 쉬어야 합니다. 일을 쉬면 수입이 끊깁니다. 수입이 끊기면 월세를 내기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는 것입니다. 소득이 잠시라도 끊기는 것이 곧장 생존 위기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40대 프리랜서 A씨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3개월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프리랜서라 유급 병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원이라면 아파도 월급이 나오지만 프리랜서는 일을 못하면 수입이 없습니다. 저축도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드 빚을 내서 버텼습니다. 회복한 뒤에도 빚을 갚느라 한동안 고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상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 생활비가 150만 원이라면 900만 원 정도입니다. 둘째, 보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병원비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소득보장보험은 일을 못할 때 생활비를 받는 보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셋째, 부수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면 위험합니다. 작게라도 여러 곳에서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변동성 리스크 관리, 이것이 비혼 생존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기서 잠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혼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기혼자의 빈곤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경제적 안정이 보장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맞벌이를 해도 아이 교육비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한 달 수입이 다 나가고 남는 것이 없는 경우도 흔하죠.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 이혼이라고 불리는 중년 이후의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이혼 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결혼 여부가 아닙니다. 1인분을 책임질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기대거나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불안정합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력, 이것이 진짜 안전망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살기로 했는데 혼자 살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자유를 선택했지만 자유의 대가를 계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라서 죽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서 고립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서비스도 이용하고 병원에도 갈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모든 문이 닫힙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어집니다. 사회와의 연결이 끊기고 결국 고립되고 맙니다. 젠더 갈등의 프레임을 걷어내야 합니다. 비혼이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남성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사 통계를 보면 남성이 훨씬 취약합니다. 고독사 10명 중 8명이 남성입니다. 특히 50대와 60대 남성이 가장 위험한 집단입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개인의 경제적 자립 문제입니다. 누구든 혼자서도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비혼자든 기혼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이냐 비혼이냐가 운명을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운명을 가릅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같은 비혼자라도 결과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립되고 어떤 사람은 잘 살아갑니다. 준비를 잘한 비혼자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비 방식이 다릅니다. 2025년 트렌드 키워드 중 옴니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풀과 고기를 가리지 않고 먹는 잡식성 동물을 뜻합니다. 요즘은 나이나 성별, 소득에 따른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소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필요할 때는 비싼 것도 사지만 아껴야 할 때는 확실히 아낍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치 있는 곳에 집중하죠. 잘 사는 비혼자들은 이런 똑똑한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공유 주거입니다. 요즘은 고시원 같은 열악한 곳이 아니라 깨끗하고 세련된 코리빙 하우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맹그로브나 에피소드 같은 브랜드가 대표적입니다. 각자 개인 방과 개인 화장실은 있지만 거실과 주방 같은 공용 공간을 함께 씁니다. 운동시설이나 카페 같은 커뮤니티 공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크게 줄이면서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외로움도 덜 수 있습니다. 셋째, 느슨한 연대를 만듭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 돌봐주는 관계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있거나 위급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충분히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일코노미 시장을 적극 활용합니다. 일코노미란 1인 가구를 위한 경제를 뜻합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대신 동행해주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장보기 대행, 청소 서비스, 반려동물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준비된 비혼자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비혼이 반드시 고립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살펴보고 성공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차례입니다. 제목에서 말한 이것, 비혼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입니다. 첫째, 마르지 않는 현금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이란 물이 흐르는 관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통로를 뜻합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젠가 일을 그만두거나 그만둘 수밖에 없는 날이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월 10만 원이라도 부수입을 만들어 보세요. 블로그 광고 수익, 중고 물품 판매, 온라인 강의 제작, 주식 배당금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통로를 여러 개 만들어두면 하나가 막혀도 버틸 수 있습니다. 둘째, 제3의 가족입니다. 혈연이 아닌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 모임을 시작해 보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요리 클래스 등 관심사에 맞는 곳을 찾아보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위급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만 있어도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주거 안정입니다. 집은 생존의 기반입니다. 자기 집을 마련하면 가장 좋지만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기 임대라도 확보하세요. 2년마다 이사하는 것은 돈도 들고 에너지도 듭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 프로그램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청약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청약 점수가 몇 점인지 확인해 보세요.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주거가 불안정하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안정적인 거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비혼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현금, 사람, 집.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월 10만 원짜리 부수입부터 만들어 보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해서 밥 한 끼 약속을 잡아보세요. 작은 시작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비혼 생활의 위험과 생존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혼은 몰락이 될 수도 있고 완벽한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오직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한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유의 대가는 생각보다 비쌉니다. 비혼을 선택하면 가족의 안전망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위험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고 돈이 떨어져도 손 벌릴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값을 치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비혼은 축복이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죠. 분명히 매력적인 삶입니다. 문제는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느냐입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었나요? 위기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안정적인 거처를 확보했나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안하다면 지금이라도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갑니다. 10년 전에 2030이 지금의 3040이 되었습니다. 또 10년이 지나면 4050이 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기는 이미 늦습니다. 체력도 줄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행동이 10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을 바꿉니다. 준비된 자유는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비 없이 맞이하는 자유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혼이라는 선택이 왜 경제적 준비를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고독사 3,924명, 혼자 사는 노인 빈곤율 70%가 넘는다는 숫자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비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가 문제입니다. 현금 흐름, 사회적 연대, 주거 안정,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비혼도 충분히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혼자를 위한 구체적인 재테크 전략을 다룰 예정입니다. 월급 외에 부수입을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1인 가구에 맞는 보험 설계, 청약 점수 올리는 법까지 실전편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